한밤중 서울의 작은 마트는 고요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낮은 윙 소리를 내댈 때 김서연은 계산대 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삶은 단조로웠다. 낮에는 대학 강의, 밤에는 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26세, 짧은 단발머리와 늘 피곤한 눈빛을 가진 서연은 꿈을 이룬 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녀가 들어왔다. 이지은, 32세, 세련된 코트와 단정한 포니테일, 그리고 어딘가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마트의 마지막 손님이었다. 저기요, 창고의 재고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이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한 긴장감이 서연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창고로 안내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창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이지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돌아보았다. 너, 여기 자주 혼자 있지? 그녀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서연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창고의 희미한 전등 아래 이지은은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여기 자주 왔었어. 너, 눈에 띄더라. 그녀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서연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지은은 손을 뻗어 서연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그 순간 서연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지은은 서연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내가 좀 이상한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을까?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이지은을 처음 봤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뭔데요? 물건 찾는 거면 그냥 말해요. 하지만 이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물건이 아니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서연을 창고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 혹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서연은 당황했다. 사랑. 이 낯선 여성이 한밤중 마트 창고에서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녀는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이지은의 눈빛은 진지했다. 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두려웠어.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이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이지은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이지은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녀가 속한 보수적인 가정과 직장에서 그녀는 늘 자신을 감춰야 했다. 하지만 서연을 처음 본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서연의 눈빛, 그 피곤하지만 따뜻한 눈빛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지은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너도 느꼈잖아. 우리 서로 끌리고 있어?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마트 매니저인 박준호가 들어오며 소리쳤다. 서연. 여기서 뭐해? 손님 있으면 빨리 계산해.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이지은에게서 떨어졌다. 하지만 이지은은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곧 갈게요. 물건 찾는 중이에요. 박준호가 나가자 이지은은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다. 내 번호야. 생각 좀 해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마트를 떠났다. 서연은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지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 끌림, 그리고 두려움. 서연은 자신의 삶이 단조롭다고 생각했지만 이지은을 만난 순간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명함을 꺼내 다시 보았다. 이지은, 32세,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그 아래 적힌 한 줄, 너를 보면 내 심장이 뛴다.
서연은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지은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 것이다. 다음 날, 서연은 다시 마트로 출근했다. 그녀는 이지은이 다시 올지 궁금했다. 아니, 오기를 바랐다. 그리고 밤 11시, 마트 문이 열리며 이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그녀의 손에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이거, 너 주려고. 이지은의 미소는 어제보다 더 따뜻했다. 서연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얼굴이 붉어졌다. 왜 이렇게 갑자기?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이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갑작스러운 게 사랑 아니야?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이 감정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이지은과 함께라면 두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시련을 가져올지, 그리고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줄지. 그 이후로 서연과 이지은은 자주 마주쳤다. 이지은은 매일 밤 마트에 들렀고 서연은 그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창고에서, 계산대에서 혹은 마트 밖골목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연은 이지은의 삶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지은은 성공한 그래픽 디자이너였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랐다. 결혼, 가정, 안정적인 직업. 하지만 이지은은 그런 삶이 자신을 올가맨다고 느꼈다. 가끔 그냥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어. 이지은은 어느 날 밤 마트 밖벤치에 앉아 서연에게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안 도망쳐? 서연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이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도망쳐도 결국 내가 나를 따라오잖아.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근데 너 만난 이후로 조금 달라졌어. 내가 날 자유롭게 만들어.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지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너 때문에 뭔가 달라지고 있어. 그들의 손은 서로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곧 시련을 맞았다. 어느 날 박준호가 서연을 따로 불렀다. 너, 그 손님하고 너무 가까워진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냥 친해진 거예요. 박준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친해진 거. 마트에서 손님하고 그렇게 붙어 다니는 게 이상해 보인다고. 조심해, 서연. 소문나면 너만 손해야. 그의 말은 경고였다. 서연은 그 순간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 그날 밤 이지은이 다시 마트에 왔을 때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이지은에게 박준호의 말을 전했다. 이지은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 사람, 우리 관계를 어떻게 아는 거지?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서연, 우리 조심해야 할지도.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랑이 멈추는 건 아니었다. 그들은 점점 더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이지은은 서연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진솔한 시간을 보냈다. 이지은의 집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외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여기서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서연이 물었다. 이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외로웠지. 너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는 서연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이지은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지은의 부모가 갑작스럽게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했고
서연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지은의 어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누구야? 친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지은은 당황했지만 서연을 보호하려는 듯 말했다. 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냥 친구라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이지은에게 물었다. 나 정말 그냥 친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지은은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난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 사건은 서연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이지은과의 관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다. 한국에서 그들의 사랑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터였다. 서연은 점점 더 자신의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지은과의 시간은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늘 불안과 함께였다.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지은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사랑이 이렇게 복잡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 한편 이지은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려 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다. 너와 함께하고 싶어. 제대로. 서연은 그 말에 감동했지만 두려움도 느꼈다. 만약 내 부모님이 반대하면? 아니,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이지은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둘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들의 결심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이지은은 부모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다.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지은의 아버지는 분노했다. 너 정신 나간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이지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해? 이지은은 그날 밤 서연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나 다 망쳤어. 서연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이지은이 겪는 고통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았다. 다음 날 서연은 마트에서 박준호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서연을 따로 불러냈다. 너 그 여자랑 계속 만나는 거 맞지? 소문났어. 손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돌아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문이요? 무슨? 박준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 같은 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안 돼.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가 됐다. 그날 밤 이지은은 서연을 찾아왔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서연, 나 포기 안 할 거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녀는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이지은의 부모는 그녀에게 집을 떠나라는 통첩을 내렸다. 너 같은 딸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그 말은 이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다.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서연은 이지은을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비좁고 허름했지만 이지은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였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밤을 보냈다. 서연은 이지은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사랑이라면 난 이걸 지킬 거야. 서연과 이지은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연의 원룸은 그들의 작은 성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이지은은 부모와의 연락을 끊었고 그녀의 직장에서도 미묘한 차별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성정체성을 알게 되자 거리를 두었다. 서연도 마트에서 점점 더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박준호는 그녀를 감시하듯 지켜봤고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다. 너, 그 여자 때문에 이상해졌어, 한 동료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은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과 이지은은 서로에게 힘이 됐다. 그들은 주말이면 한강변을 걸으며 꿈을 이야기했다. 이지은은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서연은 대학 졸업 후 자신의 길을 찾고 싶었다. 우리 같이 꿈꿀 수 있어. 이지은의 말은 서연에게 큰 위로였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이지은의 전 여자친구인 최민지가 나타났다. 민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이지은과 몇 년 전 헤어진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민지는 이지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마주쳤다. 너 이렇게 쉽게 새로운 사람 만난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이지은은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지, 우리 끝났어. 이제 나 새로운 삶을 살아. 민지는 서연을 보며 비웃었다. 이 어린애가? 너, 진심이야. 그녀의 말은 서연을 아프게 했다. 서연은 자신이 이지은에게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이지은에게 물었다. 나 너한테 정말 괜찮은 거야? 민지 같은 사람과 비교하면 이지은은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는 나한테 전부야? 민지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민지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은의 직장에 찾아가 그녀의 성정체성을 폭로했고 이지은은 결국 직장에서 쫓겨났다. 너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아. 상사의 말은 냉혹했다. 이지은은 좌절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다. 나 다 망쳤어. 너까지 위험해질까 봐 무서워. 서연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내가 너 곁에 있을게. 이지은의 해고는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지은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성정체성 때문에 문턱에서 거절당했다. 서연은 자신의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둘을 버텼지만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졌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서연은 이지은을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지은은 서연을 위해 작은 그림을 그렸다. 그들의 작은 원룸은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괴롭혔다. 그녀는 서연의 마트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너, 이지은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여자는 날 배신했어. 민지의 외침은 마트 안을 울렸다. 손님들이 서연을 쳐다봤고 박준호는 그녀를 다시 불러냈다. 이제 그만해, 서연. 너 때문에 마트 평판이 나빠져. 박준호는 그녀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제가 뭘 잘못했죠? 그냥 사랑하는 것뿐인데. 그날 밤, 서연은 이지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 이제 마트에서 일 못해. 우리, 이제 어떻게? 이지은은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서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어.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 이지은은 프리랜서로 일 시작했고 서연은 대학 졸업 후 작은 출판사에서 인턴으로 일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서로가 있기에 버틸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이지은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은 그녀의 결심을 지지했다. 전시회 준비는 힘들었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이지은은 서연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고 서연은 전시회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그들의 작업은 사랑과 용기로 가득했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이지은은 긴장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정말 멋져. 나 자랑스러워. 이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이마에 키스했다. 너 없었으면 난 못했을 거야.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지은의 그림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도 있었다. 이지은의 부모였다. 그들은 딸의 전시회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이지은의 어머니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 이렇게 용감할 줄 몰랐어. 그녀는 이지은을 끌어안았다. 이지은의 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서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지은이 가족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전시회장에서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이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지, 이제 그만해. 난 내 삶을 살아. 민지는 결국 물러났다. 그녀는 이지은과 서연의 사랑이 진짜임을 깨달았다. 전시회는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 후 서연과 이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프리랜서로 성공했고 서연은 출판사에서 정식 직원이 됐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기에 충분했다. 몇 년 후 서연과 이지은은 한강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그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이지은의 부모와 서연의 친구들이 참석했다. 이지은은 서연에게 말했다. 너를 만난 그날 밤, 마트에서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졌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너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어.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됐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용기를 보여줬다. 한밤중 그들은 한강변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이지은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밤도 무섭지 않아. 서연은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그래, 우리 사랑은 어떤 어둠도 밝힐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했고 싸웠고 꿈꿨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밤중 마트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